제가 장담하건대 이 책은 코스톨라니에 져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보다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다시 읽고 정리하면서 느낀 건데 코스톨라니의 투자법을 한국식에 맞춰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책을 읽고 그대로 따라하면 분명 부자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투자금을 8배까지 불리는 방법을 구체적 경험과 근거를 들어가며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이 책은 반드시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양복만 입지 않으셨다면 영락없는 시골 어느 마을에 이장님처럼 생기신 이분은 사와카미 야스토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농경형 장기 투자법을 만들고 일본의 10년 불황을 이겨낸 가치 투자자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2004년 불황에도 승리하는 사와카미 투자법을 집필하였고 이 책은 주린이들이 읽어야 하는 필독서 중 하나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농경형이다, 구식일 듯하다고 하면서 내용까지 구식일 거라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이 책은 고전일진 몰라도 내용만큼은 레전드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책의 제목은 차라리 사와카미의 업 앤 다운, 주식 상승 하락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듯합니다. 따라서 주가의 상승과 하락의 비밀을 파악하여 바닥에서 주식을 쌍끌이로 쓸어담아 고점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책을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 책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피터 린치, 워렌 버핏, 필립 피셔 등과 같은 유명한 투자자들은 모두 미국, 유럽 사람들이며 그들의 산업 구조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투자법을 공부하면서도 우리나라에 적용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요. 이 책은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하니 우리에게 더욱 유용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책의 저자가 하는 말과 미국, 유럽의 유명 투자자들이 하는 말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베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자는 분명 코스톨라니의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전혀 다른 삶을 산 두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므로 이 투자 방법은 정말로 투자의 정석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모두 시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책의 내용을 54개의 포인트로 요약 정리하여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중 32번 포인트의 내용이 이 영상의 핵심 오브 핵심입니다. 32번 내용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다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모든 내용이 투자의 핵심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중에 무릎이 아플 수 있음에 유의해주세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좋아서 보시면서 무릎을 탁탁 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콘텐츠는 총 3부작으로 제작 예정이며 제3편에 주식 투자로 8배 수익을 내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 3편까지 꼭 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딱 4가지 단어로 압축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공급과 수요. 두 번째, 급변. 세 번째, 추론과 상상력. 네 번째, 사계절, 흐름입니다. 이 4가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 전망이나 인간의 심리는 불과 1년 사이에 180도로 변해버린다. 이것은 정말 놀라우면서도 중요한 사실이다. 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급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 급변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고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은 항상 그렇다. 변화는 빠르고 뒤쫓아가는 것은 힘에 부치다.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하면 빠르다. 얼마 전까지 모두 겁을 먹고 비관론을 말하면서 매도 재료를 찾기 바빴지만 이제는 계속해서 새로운 매수 재료를 끌어내고 있다. 3. 바닥에서는 좀처럼 손을 대기 어렵다. 경기가 바닥을 헤매고 있다. 평균 주가가 7,000엔 선을 깨고 5,000엔대로 돌파해간다. 디플레이션 현상이 가속화되어 진짜 디플레이션에 돌입한다. 등 이런 엄살이 나열되면 그때가 바로 바닥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매수 주문을 넣는 투자자들은
거의 없다는 것을 단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매수세가 들어왔다면 그 정도로 무기력하게 하락 시세가 전개되지 않았을 것이다. 즉, 바닥에서 매수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이 형성된 것이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코스톨라니 편에서 핵심으로 다룬 공급과 수요의 법칙과 같은 말이고요. 제가 첫 번째로 이 핵심 4단어, 그 중에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코스톨라니와 같이 저자는 이 공급과 수요로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4. 바닥에서 투자하는 것은 사실 간단한 일이다. 침체기엔 모두가 매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인 중에서도 장기 투자자는 조용히 매수하고 있었다. 폭락 시세나 불황 시의 주가 하락 국면에서의 매수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럴 때 사면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고 성공할 확률은 너무나도 높다. 많이 봤던 내용이죠. 단도 투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게 사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의 원칙은 쌀 때 사두고 오르면 판다이다. 단지 그것뿐이다. 이 단순 작업을 우직하게 계속하는 것이 장기 투자이다. 하지만 말이 쉽지 생동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 저자는 이것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단어 중에 사계절, 흐름으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5. 장기 투자 별거 아니다. 기업의 실적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한 다음 시세 동향을 적절히 파악하여 기민하게 매매하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 하지만 나는 전혀 멋지고 싶지 않고 멋질 필요도 없다. 바보처럼 시세 폭락 때나 불황의 한가운데서 싼 물건을 살 뿐이다. 매수한 주식이 때마침 상승을 해도 차익 실현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조금은 기관 투자자답게 임기응변하는 운용의 묘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도 소용없다. 바보처럼 남들이 팔 때 사고 남들이 살 때 판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비교해보면 바보스러움은 멋짐을 이긴다. 6. 어설픈 공부 따위는 하지 마라. 투자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뿐이다. 쌀 때는 누구나 안다. 폭락 시세를 사면 된다. 비싼 때는 언제인가? 애초에 싸게 사두면 나중에 주가가 조금이라도 올라도 언제 팔거나 간에 비싼 때 파는 것이다. 즉 싸게 산다면 언제나 비싼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너무나도 간단하다. 장기 투자에 국한해서는 어려운 이론이나 딱딱한 사고방식은 버리는 것이 좋다. 예측, 전망은 시도조차 하지 말고 기본에서 벗어나는 일 없이 그때그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훈련이 중요하다. 어려운 이론, 고도의 수법을 익히는 쓸데없는 노력은 하지 말라. 자신의 감각을 갈고 닦아 뚝심 있게 투자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다. 진정이란 말을 했죠.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 계속 반드시 꼭 필요하다, 진정으로 이런 강조하는 표현이 포함된 문장을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책의 저자들은 이런 강조 표현을 상당히 신중하게 쓰는데요. 왜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책임을 져가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은 꼭 알리고 싶다.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런 표현들에 주의해서 영상을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7. 농경형 투자를 하라. 장기 투자는 키우는 감각에서 시작한다. 저자는 주식 투자를 농사와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그 비교가 아주 절묘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 모짜리를 만든다. 종목 리서치 기간이고요. 장기 투자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했습니다. 가치 투자의 핵심은 종목 발굴이라고 한 최준철님의 말이 떠오르네요. 2. 4월에서 5월 모내기를 시작한다. 요때가 주식을 사모으는 기간입니다. 3. 6월에서 8월 벼의 성장을 기다리면서 잡초를 뽑는 등 관리를 해준다. 금리의 변동과 경기의 변동을 의식하면서 주식 투자의 비중을 높여가는 한편 잘못된 종목을 조심스럽게 교체한다. 저자 역시 코스톨라니와 같이 금리의 변동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4. 9에서 10월
뜨거운 햇살을 받고 자란 벼가 있고 추수를 한다. 한껏 성장한 종목을 팔고 이익을 손에 쥐는 시기입니다. 농작물을 재배할 때 열매를 맺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장기 투자도 똑같은 느낌으로 해야 한다. 수익을 얻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각오하는 데에서 장기 투자는 시작한다. 8. 장기 투자의 핵심, 시간의 무게를 내 편으로 삼는다. 투자 수익은 힘과 힘이 서로 부딪힌 결과이다. 좀 더 힘이 강한 쪽으로 굴러가면서 투자 수익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힘과 힘의 충돌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단기 투자자는 인간의 이해타산과 심리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힘의 관계만을 쫓아 순간순간 승부한다. 장기 투자자는 힘의 관계 변화 따위는 제쳐두고 상관하지 않는다. 그보다 시간의 경과가 가져오는 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 타이밍이다. 자, 이 타이밍도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단어 중에 이 사계절 흐름에 대해서 알면 쉽습니다. 사계절 흐름은 여러분들 계속 보시면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9.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상승한다. 가격 상승 과정을 세분화하여 설명을 했는데요. 보시죠. 남아 돌 때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다. 하지만 부족해질 것 같은 분위기가 되면 모두 초조해진다. 구하기 어려워지기 전에 미리 사두자라는 분위기가 퍼진다.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앞선 움직임이 생기면 그 정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널리 퍼진다. 실제 가격 상승이 표면화되면 이제 큰일이다가 된다. 매스컴에도 가격 상승이라는 숫자의 뒷받침이 있으니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아무래도 조급해질 것 같다고 모두 조급해하면 가격은 껑충 뛰어오른다. 이렇게 몰아치기 구매는 집단 행동 심리의 하나이다. 여기에 장기 투자의 핵심이 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게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결국에는 공급과 수요입니다. 공급과 수요.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상승하겠죠. 주가도 제품도 어떤 곳에도 이 공급과 수요의 법칙은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게 장기 투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10.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장래 가치를 발견하여 사두는 것이 장기 투자이다. 원래 필요한 것, 장래에 필요해질 만한 것을 미리 사두면 싸게 살 수 있으며 큰 돈을 벌 수 있다. 즉, 투자의 핵심은 싸게 사는 것이며 싸게 사는 것의 핵심은 필요한 것 또는 필요로 할 것을 사두는 것이다. 싸게 사는 것은 시간을 사는 것과 같을 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커질 니즈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그것이 설사 터무니없다고 해도 상관없다. 자, 이 말은 뭐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4단어 중에 상상력, 추론, 그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1. 현재가 어떻다는 사실을 무시하자. 장기 투자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현재의 불안과 침체가 상당히 심각하고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해버리는 것이다. 불황이나 디플레이션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 분명히 끝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격풍 붕괴 후 주가가 침체되었을 때가 절호의 기회이며 그 침체는 반드시 회복된다. 경기가 회복되면 80%의 회사는 그냥 놔두어도 2배에서 3배까지 주가가 뛴다. 나머지 20%의 기업은 망하든지 계속 침체되어 있다. 이것저것 따지기 싫으면 그냥 망하지 않을 것 같은 회사를 조사하여 대박앤세일 기간에 사두면 그만이다. 이게 장기 투자이다. 이러한 예상이 빗나갈 확률은 얼마나 될까? 0이다. 불황이나 디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경기 대책을 세워달라, 금리를 인하해달라 등 호소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경기 대책은 한번 시작하면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까지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온다. 따라서 시간 문제일 뿐 경기는 반드시 회복한다. 늦을 수는 있지만 회복하는 것의 확률은 100%이다. 12. 주식 투자 때 화제가 되는 리스크와 리턴은 무시하라. 리스크와 리턴은 경기 변동의 커다란 흐름에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장기 투자자는 리스크와 리턴이라는 어려운 말 따위는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 경제에도 사계절이 있다. 자, 이제 사계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3. 어느 나라의 경제도 결국 우상향으로 성장한다. 실제로 산업혁명 이후 세계 경제는 평균적으로 연 2.6에서 2.7%의 실질 성장을 이루고 있다. 14. 끝나지 않은 불황은 없다. 1980년대 미국에서는 거대한 재정적자, 무역적자, 높은 실업률, 인플레이션, 고금리 등의 소리가 계속적으로 들렸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미국 경제는 불치병에 걸린 중환자다. 미국 제조업은 괴멸했다. 고 말하며 절망했다. 자, 이런 얘기가 들릴 때 사람들은 다 팔지만 소수의 장기 투자자들은 계속 매수하는 거죠. 하지만 1992년 미국의 부활은 극적으로 진행되었다. 1991년 3월부터 사상 최장의 경기 호황을 기록하였다. 경제 위기를 타파해야 한다. 더 벌고 싶다. 더 사치를 누리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이 있는 한 경기는 회복한다.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15. 장기 투자자는 항상 경기 변동의 기복을 예측한다. 자, 이제 사계절에 관한 내용이죠. 호황과 불황을 오가는 것이 경제의 본질이다. 이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 즉 사계절 흐름을 간파하는데 장기 투자에 커다란 비결이 있다. 호경기란 돈의 순환이 잘 되는 때이다. 수입이 늘게 되면 대범해져 누구나 간단히 지갑을 연다. 모두가 쉽게 돈을 쓰니 소비 전체의 규모가 확대된다. 호경기가 지속되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경기 회복 초기에 신중한 자세는 온데간데 없다. 호경기에 젖어 욕망이 부풀어 오른다. 경기가 좋은 만큼 더욱 수입 증가를 꾀하고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한다. 여기서 내친 김에 승부를 걸지 않으면 언제 하냐? 이 말은 곧 조급하다는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 서두르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버스를 못 탈지도 몰라. 라는 분위기가 고조된다. 16. 버스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불황을 초래한다. 조급한 분위기의 고조로 경기 상승 속도는 더욱 높아진다. 모두가 나서서 투자와 소비를 적극 확대한다. 상승 기류에 뒤처진다. 어서 투자하자. 라는 조급함이 열병처럼 사회에 퍼진다. TV, 신문도 돈벌이 화제만 쫓는다. 그러나 어느 날 돌연, 자,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 급변이 나옵니다. 돌연 모든 것이 반전된다. 지금까지 모든 호재는 사라지고 한시라도 빨리 팔겠다고 분주하다. 자, 이게 뭐죠? 뿌리야! 라고 누군가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다 내팽개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뿌리야!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이 어느 날 돌연의 그 순간입니다. 나락의 밑바닥으로 직행한다. 17. 호황에서 불황으로 가라앉을 때는 밑바닥으로 직행한다. 왜냐하면 모두가 필사적으로 달아나기 때문에 합리적 수준 같은 것은 아무도 의식하지 않은 채 불황에 돌입한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어느새 경제 전체가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18. 불황의 사고, 호경기에 판다. 호경기와 불경기의 리듬을 파악하고 먼저 움직이는 것이 필수적이며, 여러분들 먼저 움직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주식 투자의 철칙이라고 했어요. 자, 리듬, 먼저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세요. 이 리듬을 타지 못하면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팔리기 일수이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뭐 누군가는 그러죠. 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 그건 이 리듬, 사계절, 흐름 요거를 잘 몰라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코스톨라니는 이것을 주식시장의 멜로디라고 했죠. 자, 결국 다 같은 말입니다. 사계절, 리듬, 흐름, 멜로디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 책에 아주 자세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19. 불황 플러스 저금리, 절호의 기회이다. 경기 변동을 생각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경제 전체에 돈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돈의 주인이 계속 바뀌는 것이 경제 활동이다. 즉 누군가의 소득이 누군가의 손실이 된다. 고금리 시기에는 기업 활동이 냉각되고 경제가 나빠지고 실업이 늘어난다.
경기 대책과 금융 완화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금융 완화, 저금리 시기가 도래한다. 20. 호황 플러스 금리 플러스 인플레 우려는 불황의 신호이다. 시장을 빠져나올 기회이다. 버스를 놓치면 안 된다는 분위기에 고조된 주식시장은 급물살을 탄다.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면서 금리도 상승한다.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위험하며 그것을 막기 위해 금리 상승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앙드레 코스톨라니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다루었죠. 경기 과열 기미가 보이면 금리 상승은 자연스럽게 가속된다. 이제부터 금리를 높일 것입니다. 사업과 투자의 위험이 커질 것입니다. 라는 경고 메시지가 계속 뜬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호황에 취해 이런 경고 메시지를 받아도 무시하겠죠. 하지만 우리와 같은 소신 투자자들은 이런 메시지를 결코 쉽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21. 불경기와 호경기는 계속 반복되며 그 이면에는 고금리, 저금리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합니다. 22. 자산 배분은 장기 투자의 기본. 1. 고금리 시기, 채권을 살 유일한 시기. 자, 여러분들 이 흐름에 대해서 들으시는데 아마 지금과 맞는 상황이 있고 지금과 맞지 않는 상황이 있는데요. 지금과 맞는 상황이 어느 시기에 해당하고 지금과 맞지 않은 상황은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모두 다 여러분들 숙지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저금리 시기인데 고금리 거 내용 알 필요 있을까? 할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상당히 저금리 시기가 유지가 됐고 이제 금리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죠? 채권을 매입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고금리 시기 채권을 살 유일한 시기. 자금이 되는 대로 채권을 매입하자. 불황이 심각해져 파탄으로 내몰리는 기업이 나오기도 하므로 채권 발행 주체의 안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채는 안정성이 높다. 고금리로 경제 활동이 둔화된 시점에서는 주식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시기에는 채권 쪽의 투자 묘미가 크다. 고금리가 절정을 지나면 기업 분석에 전력을 다한다. 주식에 손을 놓을 때 기업 분석에 오히려 준비를 하는 거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고금리 기간에는 채권 비중을 최대한 늘리는 한편 기업을 분석해야 한다. 곧 다가올 주식 투자 시기를 대비하는 것이다. 불황 탈출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라. 그런 기업일수록 경기 회복 국면에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한다. 평범한 불황 대책과 인원 삭감으로 적당하게 넘어가는 기업의 주가는 경기 회복 후에도 별 볼 일 없다. 불황을 대응하는 각 기업의 행동을 잘 관찰하자. 저금리 돌입,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살 때 금융 완화 정책으로 예금 금리가 낮아진다. 저금리 정책은 반드시 주가를 높인다. 여러분들 반드시라고 했어요. 저금리는 주가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황, 저금리 시기, 주식을 잔뜩 사둔다. 불경기로 저금리일 때는 주가가 싸다. 불경기의 최종 국면에서 살아남을 것 같은 기업의 주식을 잔뜩 사둔다면 80%의 확률로 주가는 2배에서 3배 상승한다. 경기가 과열될 때까지 오로지 주식으로 간다. 저금리에 사둔 주식의 값이 조금 오르더라도 바로 팔지 않는다. 경기 확대와 함께 실적이 증가하는 종목이 속출한다. 따라서 여유 자금을 동원하여 최대한으로 주식을 더 사둔다. 이 단계가 주식에서 가장 재미있는 단계이다. 기관 투자자가 시장으로 몰려들 때가 볼만하다. 경기 회복 단계에서 항상 발생하는 대세 상승이 현실이 된다. 금리 상승은 주가의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경기가 과열되어 금리가 상당히 높아진 국면에서의 일이다. 경기 과열기, 주식을 팔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 주식의 비중을 줄이기 시작한다. 자, 여러분들 지금이 이때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상당히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2단계부터가 주가 상승은 힘이 넘치기보다 신경질적 움직임을 보인다. 지금이죠. 한참 살만하다고 강하게 나오는 호재는 줄을 섰지만 높은 가격에 대한 경계감을 떨칠 수 없다. 자, 멤버십 주식 발굴에서도 그렇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좋은 기업이긴 한데 좀 비싸다.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인플레이션 우려 발표, 악재 등이 터지면 주가는 과잉 반응하며 급락한다. 하지만 호경기의 열기가 남아있어 급락해도 금방 다시 회복하고 난다. 자, 지금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장기 투자자는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주식을 바로 팔아야 한다. 이제부터 이익은 그다지 기대할 수 없다. 주가만은 화려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언제 고점을 찍을지 몰라 조마조마한 전개가 지속된다. 여기서 팔아야 한다. 섣부른 욕심으로 상승 시세의 끝장을 보게 되면 뒤에 가서 울게 된다. 예외는 경기 순환과 금리 사이클을 넘어 이익 성장을 계속하는 기업의 주식이다. 이거 신세계 INC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세계 INC가 싸면 더 살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물론 많이 떨어지긴 했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익 실현한 자금은 단기로 운용하든지 MMF에라도 넣어두자. 금리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저는 사실 이렇게 좀 소극적인 것보다 적극적으로 인버스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금리로 진입하면 현금이나 MMF에서 장기채로 이동한다. 결국 돌고 도는 사계절과 같다. 윗사이클은 계속 반복된다. 자, 이건 코스톨라니가 말한 멜로디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책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멜로디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꼭 사서 보세요. 그리고 제 영상도 계속 봐주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1편의 내용입니다. 아직 제가 핵심 오브 핵심이라는 내용을 아마 그건 2편에서 나올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하지만 여기까지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 이 책이 여러분들 코로나 때 다 보고 나서 쓴 책이 아니라는 게 전 더 의미가 크다고 봐요. 2004년도에 진짜 코로나 사태를 예견이나 한 듯 써놨고요. 이 상황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투자해야 되는지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는 이 책 뒤쪽으로 가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1편만 해도 상당히 긴 영상이었는데 여기까지 끝까지 보셨다면 여러분들 정말 많은 공부하신 거고요. 부자가 될 자질을 갖추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2배에서 3배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8배까지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3편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